자, 조세 총론 3월 달에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많은 건 대충 이야기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쪽에 나오는 조세 분류 앞부분은 볼 필요 없고 시험 나오지 않으니까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서 과세 주체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는 거죠. 6조입니다. 6조.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면 국세, 지자체, 지방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라는 문제도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에 5회 시험 때 한 번 나왔지 그 이후는 다른 번 노린 적이 없습니다. 세법 문제 16개 가운데서 국세, 지방세 구분해보자 이런 문제 가지고 한 문제 협의하고 이래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국세 뭐 있다고? 시험에는 국세는 2개밖에 없죠. 뭐 나옵니까? 소득세. 소득세 가운데 양도소득, 임대를 통한 사업의 종합소득, 양도와 임대 딱 두 가지를 거고 그 양도소득 위주로 내죠. 임대소득도 한동안은 참 잘 나왔습니다. 임대소득 21회부터 21, 22, 23, 24, 25 5년수 계속 나오다가 26회부터 6, 7, 8, 9 4번 연수 동안 내지 않고 있더라고. 이번에 임대소득이 개정된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임대소득 문제 하나 좀 나올 확률이 많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전면 개정됐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정된 내용만 해도 문제는 2문제 정도 낼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원래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아니면 2문제인데 올해는 아마 2문제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종합부동산세 요거 말고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대표적인 국세 뭐 있죠? 대표적인 국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농특세 등등 있다고 부가가치세라든지 상속증여세라든지 물론 법인세도 국세지만 법인세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인지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 흔히 농특세라고 하죠.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방세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또 3가지밖에 없죠. 뭐입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몇 문제 나와요? 취득세 3문제 그다음 등록면허세 1문제 최대 2문제 재산세 3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취득세 3문제 재산세 3문제 소득세 양도소득 5문제 일단 그 3가지 세금 취득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것만 해도 최저 문제가 11문제입니다. 11문제 이 3가지 문제만 해도 최저선의 문제가 11문제예요. 최저 11개 최대한 12개 정도까지 내기도 하고 임대소득이 1문제 정도 그럼 12개 종합부동산세 1개에서 2개 13개 14개 등록에서 1문제 15개 총론에서는 많이 배정돼봐야 1문제 아니면 2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요거 말고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대표적인 지방세 뭐 있죠? 지방자 붙이면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또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이런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는 지방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 보지 않아도 뒤에 가면 이것이 국세다 지방세다 이럴 차례 들을 겁니다. 뒷장을 넘겨서 9쪽에 나와 있는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목적세와 보통세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말하고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반적인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보통세 이렇게 하죠. 목적세는 반드시 그 목적에 사용하지 절대 다른 용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그런 세금을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적세도 11회 시험을 끝으로 그 이유는 다른 분은 적 없습니다. 지문 안에도 나와본 적이 없어. 목적세도 단지 제목 정도만 이런 것이 목적세이다. 이것이 국세의 목적세이고 이것이 지방세 목적세다. 제목 정도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무튼 참고적으로 국세의 목적세 교교농 딱 3가지 나오죠.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그 가운데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여기 국세의 목적세였던 농어촌특별세 딱 1가지가 있고 교육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지지 나오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요 두 가지는 모두 부동산에 모두 관련성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정도만 교교농 지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목적세이다 이렇게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뭐 내용을 따져 묻거나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인가 이런 건 전혀 뭐 볼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3번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얘는 1회부터 29회까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역시 1, 2, 3, 4, 5 지문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말고 그 다음 뒷장 넘겨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과세 표준 우리 과세 표준 과표가 하면 곱하기 뭐하죠? 세율죠. 언제나 세액은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자, 세금에 가운데서 제일 기본 가운데 기본이야.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 이 과표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문제 나오면서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듯한 문제가 나오면서 올바른 걸 찾아라 문제 나왔는데 틀린 지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산출세액의 70%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죠. 산출세액 자체가 이미 세율을 곱하여 구하는 게 산출세액인데 여기다가 70% 곱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지 부동산을 미등기로 팔면 세율 70%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곱한다는 말은 전혀 보지도 않고 70% 세율 오케이 정답 그래 틀린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드시 세율은 과표를 구한 다음 과표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여 산출세액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표는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 세액 산출의 기초, 이를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죠. 이 과세 표준을 무엇으로 표시한다고? 금액이나 가액으로. 금액이나 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세금,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종가세라고. 종가세. 따를 종자, 쫓을 종자를 써서 가액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고 종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세금들은 종가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곱하기 세율, 부동산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 재산 가액,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가액, 소득세, 소득 금액. 대부분의 세금들은 이렇게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금들은 뭐 가지고 수량을 가지고서 면적을 가지고서 용적을 가지고서 건수를 가지고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는 세금 이름 뭐라 불러요? 종량세라고. 종량세. 역시 따를 종자, 쫓을 종자에다가 수량 등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한다고 종량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에 나오는 세금 가운데서 종량세를 사용하는 세금은 오직 뭐밖에 없다 했죠? 등록면허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세금에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 금액, 저당권 설정하면 채권 금액, 금액과 가액을 가지고 세액 산출합니다. 동시에 등록면허서는 등기하였던 것을 말소할 때는 말소 등기는 한 건을 지울 때마다 그냥 6,000원 받습니다. 얼마짜리를 지우든 그냥 6,000원. 1억짜리 전세권 지어도 6,000원, 1,000억짜리 저당권 지어도 6,000원, 1조짜리 지어도 6,000원입니다. 시험에 종량세를 쓴다 이렇게 말하면 오직 건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물론 등록면허 말고도 건수 뭐 면적이나 수량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걔들은 시험에 내용 묻지 않거든. 지역자원 시설세, 뭐 지하수 개발하고 온천수 개발하고 할 때 물 1리터당 얼마. 그러면 재산분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얼마 이렇게 하지만 시험에 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등록면허세만 종량세를 쓰되 오직 그것도 건수를 가지고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뭘 봐야 돼? 시험에 나오는 조세는 면적 가지고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기출된 문제를 보면 토지분 재산세 문제 출제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토지의 면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있을 수 없는데 면적 가지고 세액 산출하는 세금은 현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량세를 쓰되 오직 등록세 건수를 가지고 계산하지 면적 가지고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과세 표준이 종가세가 되면 세율이 무엇으로 나오는 거죠? 세율이.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것을 세율 이렇게 말합니다. 요 세율이니까 당연히 세율 비율 나오겠지. 비율 거죠. 요 비율이 금액이 얼마든 가액이 얼마든 언제나 항상 일정하다. 딱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비례세 또는 정률세라고 합니다. 정률세. 정률세는 말 그대로 뭐죠? 정률, 세율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세율은 항상 일정하다고 정률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봐요. 과세 표준을 종량세를 쓰고 있다. 종량세 쓸 때 비율, 퍼센티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만약 여기에 비율을 쓰면 수량 한 개에 10% 받겠다. 한 개에 10% 받으면 세금은 0.1개 내면 됩니다. 한 건당 10% 받겠다. 그럼 세금은 0.1건 받으면 돼. 세금 액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되면 세율이 뭘로 나온다? 세율이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율이 금액으로 나와. 그래야만 한 개에 10원 하면 두 개가 되면 20원, 세 개 되면 30원 내는 거고, 한 건당 얼마 낸다 제가? 말수등기 한 건당 6,000원, 얼마짜리를 말수하든 한 건을 지울 때마다 무조건 똑같이 6,000원 냅니다. 그래서 과표가 되는 요 금액이 얼마든 아무 관계없이 세금의 액수는 언제나 일정하다고, 이를 정액세라고. 정액세.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 정액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된다는 말은 세율은 정액세가 된다는 이야기고, 역시 등록미사 하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여기 과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요 세율이 변동되기 시작합니다. 변동된다. 이를 뭐라고 불러요? 누진세라고. 누진세.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따라서 높아지고, 금액이 작아지면 세율도 따라서 낮아지는 것을 누진세라고 하고, 누진세는 반드시 어떤 세금에 대하여?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일 때만 누진세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 칠 때 시험에 나오는 세금은 5개밖에 없거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요 취득, 등록재산세. 누진세는 바로 재산에 관한 세금, 재산세. 그리고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 요 세 가지 세금에만 누진세 이렇게 사용하지, 취득과 등록 이런 세금 누진세 없습니다. 누진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고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고가의 소득을 벌고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그 사람에게 받은 세금을 우리 사회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를 재분배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이게 우리 누진세 목적이기 때문에 누진세는 반드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일 때만 누진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6회 시험 때 취득세 나오면서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그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을 하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누진세는 재산과 소득 관련 세금일 때만 누진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률세 또는 다른 말로 비례세라고 합니다. 비례세. 누진세는 과표 금액에 따라 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된다고 하고, 정률세는 과표 금액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한다고 비례세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를 보니까 종가세가 나오고 그럼 정률세가 나온다고 말하고, 종량세가 나오면 정액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11조 5번 과세 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얘도 1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낸 적 없는데 그저 얘는 보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서 이 세금이 인세입니까 물세입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도 인세인지 물세인지를 알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물세. 물세는 뭐라고 하죠? 물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세는 물건만을 보고, 과세는 대상 자체만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물세라고 이야기하고, 인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서 부과하는 세금을 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매번 물어보기를 소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소득세는 인세입니까 물세입니까? 소득세는 인세다 걸죠. 만약 소득세가 물세라면 어떻게 되는 거 봐. 소득세가 물세라면 누구의 소득인지, 그 사람이 혼인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아무 관계없이 과세는 물건, 소득세 과세 물건은 소득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이 소득 금액이거든. 소득 금액 자체만을 보고 세금을 받는다면 똑같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소득세를 내야 돼.
누구의 소득이든 동일한 소득은 동일한 세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혼인했다면 배우자 공제하지, 자녀 있다면 자녀 공제도 하지, 어른 모시고 살면 연로자 공제도 하지, 장애 있으면 장애다 공제하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하나하나 고려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시험에 물세, 어떤 세금이 물세냐?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모두 물세입니다. 요 정도 알아야 돼. 아, 지방세는 물세고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인세입니다.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딱 요 정도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나오거든. 그럼 지방세는 물세다. 그럼 납세지가 어디일까? 납세지가 모두 물건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세금을 받기 때문에 물건에 있는 곳에 세금을 납세지로 삼아야 됩니다. 취득세, 취득한 물건 소재지. 요거 지금 최근 2번이나 취득세는 취득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또 한 번 24회 시험 때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 주소지를 납세 의무자 주소지로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취득한 물건 소재지가 돼. 또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라면 주택 소재지,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가 해야 되지. 22회 시험 때 재산세 내면서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지방세는 납세지를 물으면 물건 소재지하고, 국세는 인세거든. 인세니까 납세지를 물으면 그 사람의 주소지합니다.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가 돼. 그 사람 주소지 사람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자의 주소지.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 규정을 준용해서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이래 가야 되지. 17회 시험, 22회 시험처럼 부동산 소재지 물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최근 양도자 주소지 나와야지 양도 재산 소재지 이래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반드시 지방세는 물세니까 물건 소재지, 국세는 인세니까 그 사람 주소지 이렇게 하고, 또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한다고.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다. 갑이 주택을 10개 있는데 재산세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재산세가 만약 인세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재산세가 인세라면 갑의 집인데 인적사항은 봐야죠. 그렇죠? 갑의 집인데 갑의 집이네 같은 사람 집이네 합산해야지 이래갑니다. 하지만 물세가 되면 납세 문제 인적사항은 전혀 안 보거든. 물건만 찾아봐. 이 물건 얼마냐? 요 물건 얼마냐? 이래 보거든. 그럼 누구 건지도 모르면서 합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항상 하나하나 각각 개별과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아무리 많은 재산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세금 부과하지 취득한 금액을 합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재산세도 갑이 집을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 하나하나 따로따로 재산세 부과하지 주택가액을 합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7회 시험 때 한 사람이 재산세 나오면서 주택을 10개 소유한 경우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는 원래 다 개별과세합니다. 하지만 인세가 되면 갑의 집인데 갑의 소득인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거든. 같은 사람의 소득이네 합산해야지. 그 1년 동안 생계에서도 모두 합산해 뭐하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이래 가잖아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같은 성격이지만 종합부동산세도 국세, 인세이기 때문에 갑의 집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공시가격 6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합산과세한다고. 그리고 어떤 조세하든 합산과세한다면 소유자 개인별 합산 이렇게 말해야 되지. 부부 합산, 세대 합산, 가구 합산 이래 말하면 다 틀린다 했죠. 대한민국 세금은 원칙으로 모두 개인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합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별 소득의 합산, 개인별 재산의 합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말씀 취득세가 물세입니까? 소득세가 인세입니까?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도 지방세가 물세고 국세가 인세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납세지를 안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밑에 11종 6번 세율 적용 방법 앞에 딱을 줘. 요거 비례세 그리고 누진세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전혀 변동 없다면 비례세,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변동된다면 누진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뒷장을 넘겨서 독립생에 따른 분류, 그나마 얘는 가끔 10년에 한두 번꼴은 냅니다. 10년에 한두 번꼴. 사실 그렇다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 10년에 한두 번 그 뭐 비올 확률 10% 아니 비올 확률 10%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우산 들고 옵니까 안 들고 옵니까? 네? 딱 보니까 비올 확률 10%돼 있어. 우산 들고 온다 안 들고 온다?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 나올 때 비 오면 우산 들고 오고 나올 때 비 안 오면 우산 안 들고 오지. 뭐 10% 20%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게 문제지. 비올 확률 60%에도 아침에 비 안 오면 그냥 옵니다. 아직 갈 때 맞으면 되지 그렇죠. 어쨌든 이게 비올 확률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산 안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크게 중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총론 가운데에서는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 애가 이런 애라는 거지. 하지만 요거는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응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독립세가 있고 우리 독립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본세. 본세. 이제 본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에게 부가세란 말을 들어봤냐 이러 물으면 대부분 들어봤답니다. 언제 하니까 물건 사고 팔 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아니죠. 그때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이고 여기 있는 부가세는 그 뜻이 아니고 부가 덧붙여 받는 세금 이런 거 덧붙여 받는 세금 얘는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앞에 있는 본세가 나오면 이 본세고 요 세금을 뭘로 삼아? 과세표준 삼아. 이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서 그 세금에 곱하기 10% 곱하기 20%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얘를 본세라고도 부르고 또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표가 되는 세금이라고. 부가세 딱 두 가지 알면 돼.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된 부가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딱 두 개밖에 없어. 요것만 알아도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오직 딱 두 개밖에 없어. 물론 부동산에 관련 없는 까지 하면 뭐 그냥 교육세도 부가세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우리 지방교육세 여기 있잖아. 지방세로서 목적세입니다. 지방세로서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국세로서 목적세입니다. 즉 얘들은 목적세이면서 동시에 부가세입니다. 그럼 지방교육세, 지방세의 목적세, 농특세, 국세로서의 목적세.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원칙이 본세가 지방세가 나오면 부가세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나옵니다. 본세가 국세가 나오면 뒤에 국세로서 농특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만 알아도 웬만하면 안 틀려. 왜? 최근 문제가 언제나 20편과 21회 때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때 다음 본세와 부가세의 연결이 올바른 걸 찾아라. 정답이 재산세 뒤에 지방교육세. 오케이. 재산세는 지방세잖아. 지방세니까 그 뒤에는 지방교육세.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또 다른 지문은 재산세 뒤에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아니거든. 소득세 뒤에 또 뭐 지방교육세 이런 거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국세인데 종합부동산세 뒤에 지방교육세 이런 거 없어. 반드시 앞에 있는 본세가 지방세면 뒤도 지방세, 본세가 국세면 뒤도 국세 나옵니다. 그럼 뭐 취득세, 지방세잖아. 지방세니까 호주에는 당연히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여기 하나 비워뒀습니다. 그다음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지방교육세 나옵니다. 재산세, 지방세니까 그 뒤에는 또다시 지방교육세 나옵니다. 봐, 앞에가 지방세, 뒤에 다 지방교육세 나온다니까. 앞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가 나오면
그 뒤에는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합시다. 농어촌 특별세. 그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도 지방세. 앞에 국세면 뒤에 국세 나와. 딱 이렇게 기억을 하고 딱 첫째는 요 두 개밖에 없더라. 딱 부동산 관련 부가세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 딱 기억한 다음에 앞에가 지방세면 예, 앞에가 국세면 예, 이래 말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의할 것이 분명히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그러므로 지방교육세가 나오는데 취득세 뒤에는 농특세도 함께 나오더라는 사실. 취득세 뒤에는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 하나의 조세에 두 가지 부가세가 원칙적으로 모두 다 나오는 건 온리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금은 그냥 원칙으로 한 개씩밖에 안 나와. 근데 취득세 뒤에는 농특세도 나오고 지방교육세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회 시험 때 이런 질문 나와. 17회 때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지방세이다. 틀렸다. 정답. 분명히 지방세 그런 문제 내는 이유 아시죠? 그런 문제 이유는 원칙은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 지방세 나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방세니까 당연히 얘도 지방세겠지 이렇게 헷갈리라고 문제였습니다. 국세입니다. 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소득세.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는 국세잖아. 소득세는 국세니까 당연히 그럼 뒤에 농특세 이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소득세 뒤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세가 없다는 거지. 시험에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 뒤에 무슨 세금 이래 붙이면 안 됩니다. 소득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신 부가세는 없지만 거의 부가세처럼 지방소득세가 항상 따라 붙이긴 합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부가세 따라받지 않고 지방소득세를 받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요 세 가지 세금을 만약 감면을 받고 있다. 요 세 가지 세금을 만약 감면을 받는다면 그때는 감면받은 금액의 20%만큼의 농어촌 특별세를 또 별도로 부과합니다. 농특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 구태 옆에 뭐 몇 프로인가 이런 거까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세율이 부가세 세율이 몇 프로인가 이래 묻는 것은 11회 시험 때 다 한 번 나와. 11회 시험 때. 그 이전 그 이후도 다른 번 부가세율 자체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어떤 조세에 어떤 부가세가 나오는지 요 정도 선까지는 보시라고. 요 정도까지 쓸데없이 깊이 있게 할 필요 없습니다. 깊이 있게 해야 할 단원이 있고 깊이 있게 하지 않아도 될 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13쪽에 유통과세, 보유과세 이건 한글 읽을 줄 알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통과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고 보유과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득세, 자,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있고 양도하면 그 상대방은 뭐하고 있죠? 양도하면 상대방은 뭐하고 있습니까? 취득하잖아. 그렇죠? 이게 여기에 관련된 세금이 바로 유통세, 거래세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유통세, 거래세가 나오면 세금의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거래 과정의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이 얼마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거래 당사자잖아. 그렇죠?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제일 정확히 알아. 부동산 취득했다. 얼마에 취득했는지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당신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적 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매입가액이 얼마인지 매출 얼마에 팔았는지 본인이 제일 정확히 알아. 양도소득세 양도 얼마에 양도했다. 취득할 때는 얼마에 취득했으며 이걸 역시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본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취득과 양도처럼 거래 과정에 세금 나오면 신고납부, 보유 과정에 세금이 나오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과세 주체가 세금을 정해서 고지세를 보내는 보통징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 방법 가지고 혼돈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래서 거래 과정의 세금은 신고납부, 보유 과정의 세금은 원칙이 보통징수 이렇게 사용합니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14쪽에 제일 위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림을 쭉 그려놨죠. 뭐 취득 단계, 부유 단계.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총론 가운데서 한 2순위, 3순위 정도는 이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순수하게 취득할 때만 내는 세금 뭐 있더라?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또 공짜로 받았다 뭐 상속증여세. 이런 세금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나오지 가지고 있다고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 뭐 있죠?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뭐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뭐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는 당해 시군관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장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양도할 때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세금들은 취득할 때만 내거나 보유할 때만 내거나 양도할 때만 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세금들은 취득할 때도 내는데 보유할 때도 내는 세금도 있더라는 거지. 어떤 세금은 취득할 때도 내고 보유할 때 내고 합니까? 요것 때문에 여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뒤에 등록면허 뒤에 분명히 취득할 때 나와. 근데 재산세 뒤에 보유할 때도 나와. 그렇지만 양도할 때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부동산의 보유 시에 나오는 세금입니다.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가끔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은 그래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이게 양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부분이거든. 취득과 보유할 때 나오지 양도 시에는 나올 수 없는 세금 이런 거고, 또 보유하고 양도할 때 보유할 때도 내는데 양도할 때도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하는 동안 소득세 나옵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소득세가 나와요? 나온다 그렇죠. 보유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나오거든. 또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고, 만약 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양도하고 있다, 그때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이렇게 할 거고, 시험은 종합소득세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소득세가 나오면 부가세는 아닌데 거의 소득세 뒤에 언제나 따라 붙이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착각하면 참 많아. 얘는 또 납세무 성립 시기도 소득세와 똑같습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면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래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부가세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아예. 지방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지방소득세 냅니까? 부동산의 취득 자체가 소득의 발생은 아니잖아. 그렇죠?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또 팔 때 소득이 생길지는 몰라도 취득했다는 자체가 소득의 발생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 2번 정도. 다음 부동산 취득 시에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이런 문제 한 2번이 낸 적이 있어. 취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고, 또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양도하고 할 때 이때 내는 세금 보유세는 나오지 않고 취득과 양도 인지세. 인지세는 권리의 변동 사실에 관한 부분, 권리가 변동됐다는 걸 과세 문서에 작성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했다는 걸 대장에 문서에 작성할 때, 양도했다는 걸 대장에 작성할 때 이럴 때 내는 세금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할 때도 보유할 때도 양도할 때도 다 나오는 세금. 어떤 세금? 그렇죠. 농특세고,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나오지. 또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뒤에도 나오지. 양도할 때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면 농특세를 내야 되거든. 감면받으면.
그 농특세는 취득과 보유, 양도 다 나오는 세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는 사업적 목적으로서 재와 용역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나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매매업자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팔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종종 내는 문제입니다. 아마 26회인가 27회 시험 때 다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보라고 박스 안에 세금 5개를 내고 그때 정답이 요거 인지세 취득할 때 나올 수 있잖아. 지방교육세 취득할 때 나오잖아. 농어특별세 전 단계 다 나오잖아. 요거 세 가지 찾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얘 들어가면 안 되지. 얘는 취득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이런 식으로 다음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 골라보라. 양도 시에 부과된 세금 찾아보라. 이럴 때 주의할 것이 바로 중복되는 예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쭉 보았고, 지방세 용어의 정의, 지방 용어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누군지 모르고 하잖아. 특광도, 시군구, 지자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구청장 있는 사람이고, 지자체 조합, 지방세, 지방세관계법, 과세표준, 표준세율 기가면 또 나올 거고, 납세자, 납세무자, 제2산업 쭉 넘어갑시다. 특별한 거 없으니까 쭉 가서 17쪽에 막 가산세, 가산금도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등등. 아이고 보지 맙시다. 그냥 지나가면 되겠다. 시험과는 하등에 관계없고 필요한 것은 뒤에 가서 그 내용 나올 때마다 그때 보셔도 괜찮으니까 괜히 여기에서 면세점 이야기 다 했는데 취득세 가서 면세점 말하면 꼭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때 내용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9쪽 납세 의무. 요게 총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위에 봐요. 출제 경량 언제 나왔어?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빼고 그럼 24회, 22회, 21회, 22, 19, 18, 16, 15 쭉에서 거의 10번을 시험 치면 최저한 8, 9번 나온다는 뜻이야. 비올 확률 8, 90%. 그럼 사실 거의 우피 안 와도 우산 들고 나온다고 쳐. 이런 것처럼 이런 거의라고 할 만큼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납세 의무에는 성립 시기가 있고 확정 시기가 있고 소멸 시기가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고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이렇게 성립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 확정된 것이 사라지게 되는 납세 의무의 소멸 시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 제일 착한 사람이 뭐라고 하죠?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분이 제일 착한 분이다? 성립, 확정, 소멸 가운데서 확정을 내시는 분이 제일 착한 분입니다. 확정 시기. 요거는 말이 확정 시기지. 항상 뭘 묻는 문제다? 징수 방법 묻는 문제입니다. 징수 방법. 확정 시기는 징수 방법을 묻는 문제야. 오늘 세금의 징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할 때 제일 편리가 있는 자라 하여금 징수하기가 납부하는 방법 원천징수.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시험에 나오는 건 딱 2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정해서 본인 스스로가 세금을 정해서 자진 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그다음 주체가 세금을 정해서 고지서분하는 방법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확정 언제 확정되는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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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신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세금을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이게 끝이야. 이거밖에 없어. 다음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는 이름으로 면 신고나 납부하는 세금 차지라는 뜻이고, 다음 과세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물으면 보통징수하는 세금 차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납세무자가 신고하여 이래 물으면 거래 과정의 세금, 유통과세를 찾으면 되고, 다음 과세 주체의 결정에 따르면 보유 과정의 세금을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뭐 그보다 더 쉽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죠? 이제 확정식입니다. 보통은 확정은 뜸하게 내는 편이고 거의 성립 시기를 내거나 소멸 시기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쯤 내는 편들입니다. 납세무가 언제 성립할까? 내용을 시험에서 묻든 안 묻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금 5개, 그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취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것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지역자원 시설세도 마찬가지인데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소득세, 요 5가지 세금하고 그 다음 부가세, 부가세 딱 2개밖에 없다 했죠. 지방교육세, 농어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요 6가지 취득, 등록면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딱 요 6가지 하면 납세무 성립시기 문제 거의 80~90%는 풀 수 있습니다. 80~90%는 거의 딱 요 6가지 안에서 기본 지문 요 6가지 안에서 기본적으로 거의 최소한 3개에서 4개까지는 이해를 깝니다. 서너 개는 이해들이야. 나머지 뭐 뒤에 뭐 수시부 관한 세금이라는 둥, 뭐 주민세라는 둥, 재산분 주민세, 뭐 인지세라든지 인지세, 수시부 관한 세금, 수시부 관한 조세, 가산세, 이런 것들은 회전문, 얘들은 돌려가면 됩니다. 돌려가면서 얘들이 기본 베이스야. 딱 기본 베이스고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옵접으로 1~2개씩 집어넣어가면서 돌려가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방식을 거의 쓰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다 할 필요는 없어. 뭐 담배 소비세 언제 이런 거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요 가운데도 특히 또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렇구나 뭐 취득과 등록면을 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도 틀리게 내는 경우 잘 없더라고. 딱 한 번 있긴 있지만 보통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부가세, 요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건 재산분 주민세, 수시부 관한 세금. 이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편들입니다. 잠시 후에 내용을 할 건데 우리 소득세를 보면 있죠. 이렇게 소득세는 그냥 말 그대로 소득세 있어요. 일반적인 소득세가 있고 일반적인 소득세 이런 게 있는데 무엇도 함께 있냐 하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렇죠? 소득세 원천징수하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있어요. 또 예정신고하는 소득세가 있어요.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할 때는 양도소득은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거든.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또 언제? 중간에 일합하는 소득세. 중간에 일합이 뭐죠? 중간에 미리 했자 미리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미리 중간에 내놓고 뒤에 가서 원래 낼 때는 앞에 미리 냈던 세금 뺀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 이런 식을 쓰는 겁니다. 중간에 일합하는 소득세도 있고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있고 폐업할 때 소득세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돌려가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냅니다.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작년 29회 시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간에 일합하는 소득세 지문 1개, 지방소득세 지문 1개, 재산분 주민세 지문 1개, 부가세 지문 1개, 재산세 지문 1개 이렇게 5가지 지문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거 딱 보고 시작하면 틀릴 이유가 없잖아. 얘들은 나머지 요 4가지는
뒤에 가서 마지막에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취득, 등록면허, 재산종부세, 소득세,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세, 그다음 부가세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잠시 후에 이런부터 하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